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월 7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장 전반 투자 전략을 한 줄로 요약하면 오늘은 뭐 기댈 게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발 반등을 기대해야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15조를 충분히 넘을 거로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실적이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 때 뭔가 이제 킹이 해줘야죠. 네, 그래서 왕관을 쓸 수 있는 킹이 이럴 때 살짝 시장 분위기를 좀 돌려주고, 아직도 IT라든지 성장주들이 아직도 시장에 기대감이 있구나. 이건 단기적 충격일 뿐이다. 그래서 좀 버티면 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반등이 올 것이다. 오히려 뭐 일주일 내내 맞았으니까 오늘 정도 빠지면 줍줍해야죠. 저는 뭐 오늘 정도 빠지면 이제는 줍줍의 타입인데 줍줍할 돈이 없다는 게 참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새벽에 뭐 한 3시 반? 4시 정도 일어나서 미국장 좀 보고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줘야 되는데 시장이 잡주로만 막 이루어져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성장주와 메타버스, 게임, 멘터 이런 쪽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데 저는 이 새벽에 생각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용히. 네, 아내 얘기는 좀 미안하지만 불 켜놓고 네. 자, 오늘 시장 전망의 투자 전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어제 뭐 미국 시장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뉴욕 3대 지수 혼조를 마감했죠. 개장 전 발표된 지수가 다소 부진을 했죠. 특히 실업 보험 신청 건수가 계절 기준으로 7천 명 증가 20만 7천 명으로 기대보다는 살짝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20만 7천 명이면 지난주랑 비슷한 모습이죠. 투자자들이 연준의 긴축 시기와 관련된 발언들의 촉각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대차 내도표까지도 줄이겠다 이런 이제 큰 생각지 않는 한 방이 날라오면서 매파적인 그 발언들이 시장에 충격을 줬고 가장 금리에 취약한 성장주들이 먼저 얻어맞는 전통적인 그런 순환 사이클인데요. 제가 봐서는 둔탁하지만 거의 다 마무리는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가장 월스트 케이스인 페드의 대차 대표 축소 이야기까지 이미 시장이 던져졌기 때문에 이 고비만 또 잘 넣으면 시장은 반등은 크게 먹지는 못하지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죠. 내가 여기서 성장주 쪽으로 가지고 있던 걸 팔고 소위 말해서 들어보지 못한 요즘 많이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나는 좀 더 터지고 시간적으로 횡보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한 3개월 걸치더라도 나는 성장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 1년을 버틸 거냐. 이것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결론에서 이야기했죠. 후자를 선택한 거죠. 여기저기 쫓아갈 필요는 없다. 결국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하고 연준의 대차 대립까지 줄인다면 결국 이 시장에서는 성장이 떨어지면서 성장력 있는 종목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욕구와 갈망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순환매로 돌아오는 그 장대 먹는 게 낫지. 지금 쫓아가면 또 뒤통수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렇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버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잘해야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67% 하락해서 172달러 끝났습니다. 화이자는 1.42% 하락해서 54.84달러 끝났고요. 테슬라도 뭐 2.15% 하락해서 1064.70달러. 제가 어제 이제 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대체 저 앨런 머스크는 그 많은 돈을 팔아서 뭘 할 것인가? 자기 돈으로 세금 내고 못 내고 한 6조의 돈이 손에 현금이 들어온다는데 아마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괴짜입니다. 네, 어제 뭐 리비안이 박살났죠? 이유가 굉장히 골 때리는데 11대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11대밖에 못 팔아서 지난달에 100만 달러밖에 이제 매출이 안 일어났는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고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 1500만 대를 그렇죠? 예, 1500만 대란다. 15,000대를 팔아서 아마존에게 공급을 할 거냐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아주 뭐싹 두들겨 맞았는데 2.98% 하락. 장중에는 뭐 십몇 프로까지 하락한 걸 봤는데 네, 물론 그러한 큰 흔들림이 있지만 결국 리비아는 계속 사모아야죠. 저는 뭐 사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꾸준히. 예. 이런 기업들은
초창기는 힘들지만 한 번 더 갈아타서 올라오면 크게 올라옵니다. 반대로 루시드는 4.20%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노블록스, 메타버스, 노블록스에는 모처럼 하락을 멈추고 89.2달러. 정말 우리 로블록스 플러스 나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좀 멈춰줘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메타도 2.56% 광고 수익이 늘 것이다. 그래서 334인데 의외로 페이스북이 굉장히 굳건하게 잘 유지하면서 지키는 것 같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는 모습. 네, 메타버스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먹고 터지고 안에서 종목들이 막 나눠졌던데 3,9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도 2.08% 상승했고 281.7달러. 우리 AMD는 0.06% 상승해서 136.24달러. 네, TSMC 1.38% 상승해서 128.81달러. 마이크론도 1.32% 상승해서 95.6. 이렇게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반등의 계기, 최소한 지수 충격, 폭락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반도체 쪽에서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관련 서프라이 체인에 있던 기업들은 다시 좀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하락을 좀 멈추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0.99% 하락해서 43,181.5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환율이 뒤에 되어 있지만 드디어 1200원을 치고 올라왔죠. 네, 1205.06원으로 끝났는데 원화 약세가 드디어 1200원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어제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근데 좀 이상한 게 외국인들은 되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환율 쪽에서 많이 빠졌는지 심리적인 투기적 수요인 것 같아요. 정부가 구두 개입이 나섰는데 환율 움직이면 양날의 칼이죠. 수출 쪽에서는 좋습니다. 네, 당연히 환율이 좋죠. 수출 쪽에서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인데 물가에도 좀 부정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내 기관들만 장을 좀 멈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적절한 확률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WTI 한번 봅시다. 2.87% 상승해서 79.63, 약 80달러를 쳤던 거죠. 미 국채 수익률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늘 아주 중시하는 거죠. 30년짜리가 2.08. 2% 넘어서 올라가는 트렌드가 확실히 장착이 되네요. 10년짜리 1.72%. 네. 다음에 2년짜리 0.87%. 그렇습니다. 30년짜리가 10년짜리 이 두 개가 어떤 모습으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여기서 또 하락할 확률도 있지만 일단은 야금야금 상승이 하다가 갑자기 한번 튀어 올라다가 또 야금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상승과 속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3%를 금리 이 국제 10년짜리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렇죠? 네, 넘어간다면 그때는 모든 거 다 풀어야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짜리 기준으로 2%가 기준인 것 같아요. 네, 2%가 넘어선다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 예. 만약에 이게 다시 빠져서 1.65 이렇게 간다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채권 승리 하나 가지고 주식시장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주인 IT를 많은 IT주들이 주로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전략 한번 봅시다. 투자 전략. 먼저 환율에서 어제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원달러 환율이 1년 6개월 만에 12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틀 연속 마이너스 1%대로 하락했고요. 환율 상승, 주가 하락이라는 한국 금융시장의 전형적인 불안 현상이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죠. 사실 1200원 돌파는 시간 문제였죠. 제롬 파월 연방제도 FRB 의장이 지난달 FOMC에서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규모 확대와 3월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는데 설마 1200원을
넘을라도 했는데 진짜 너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5일 공개된 애플 임시 의사록은 조기 금상 인상 가능성을 넘어서 8조 8천억 달러라는 큰 돈을 들고 있는 대차제조부에서 축소하겠다. 그렇죠. 만기 돌아온 채권만 안 사도 축소하는데 이러한 내용까지 강력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 상승,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주식시장 박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환율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투자자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참석자가 첫 금리 인상 이후 대차제표 축소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충격을 준 거죠. 양적 긴축,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은 QT라고 그러죠. 보통 대차대조표 축소를 QT, 그렇죠? QT는 아무리 일러도 2023년에야 시작할 것으로 봤는데 올 여름 안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풀어놓은 달러를 더 빨리 더 많이 걷어들인다는 뜻이므로 시장은 강달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향후 금리 정상화를 전제로 강조해온 고용 수치가 호전된 것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죠. 고용 수치마저도 4.1%를 나타내며 완전 고용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향후 신흥국 통화 약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통화 약세는 자본의 유출을 많이 이야기하죠. 지난 6개 주요 통화 바스켓으로 묶인 달러 인덱스가 6개 통화를 묶어서 인덱스로 숫자로 표현하는데 유로와 강세에 밀려 0.08% 하락한 96.18을 나타낸 반면 원달러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96.18까지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가 강세라는 의미죠. 또한 이제 BOA가 시장 서베이를 했는데 외환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의 매파적 성향에 따라서 2015년 이후 더 강력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2015년 이후 모처럼 달러 강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서베이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들이 선물 시장에서 투기적 요인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도 채권도 해봤고 투자도 해봤고 많이 해봤지만 막상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강세가 좀 진정되죠. 항상 선반영입니다.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막상 시작하면 빠지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초가 둔탁한 이유도 선반영이 먼저 되는 거죠. 이 선반영돼서 둔탁했던 이것만 잘 참으면 뭐 오히려 뭐 연초 우리가 굉장히 강할 거로 보고 그다음에 중간으로 가서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이게 반대될 확률도 있는 거죠. 네, 먼저 반영을 하고 막상 금리를 올리면 그때부터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참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엉덩이 무게의 싸움만 남아있는 거죠. 어려운 싸움이죠. 고통스러운 싸움이죠. 하지만 또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여러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카카오와 네이버 게임주가 희생이 컸다는 거죠. 네. 종합개미들이 가격이 싸다고 막 사자가 들어왔는데 국내 기관들이 여기다가 막 대놓고 때리는 거죠. 네. 왜 때렸을까? 두 가지죠. 일단은 뭐 우리 배당 차익으로 해서 이제 주식 샀던 것을 뱉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카카오 네이버를 좀 많이 들고 있었던 거 여기에 금리가 상승하면 이러한 IT나 이런 것들이 성장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가 뭐 특별히 반등을 할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카카오는 저 혼자해서 다 띄어내버리고 그렇죠. 네이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크게 매력을 발산을 못하는 거죠. 이게 섞여서 또 미국이 또 이러한 종목들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보통 금리 상승에 큰 타격을 받는데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는 미래 기업 성장을 근거로 주가가 오르는데 금리가 오르면 비용이 많이 들어 미래 현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 거죠. 그렇죠? 초등학생도 다 아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투자 전략은 그래도 쫄지 말자. 그래도 쫄지 말자.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알았던 부분이죠. 이게 단지 초기라 둔탁하게 반응한 것뿐이죠. 늘 초기에 강력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반등하면서 갭을 메꾸는 그러한 흐름들을 많이 보입니다. 12월 16일 FOMC 이후 선물 시장은 이미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50%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1월 26일 예정된 미국 FOMC 이전까지 연준 위원들의 대차대 대표 축소 관련 발언인 거죠. 그렇죠? 12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이들은 대차대 대표 축소가 2분기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도 대차대 대표 축소 이야기를 먼저 스피드 있게 꺼냈다는 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는 강력한 매파적인 스탠스인데다가 과거 페드 대차대표 축소는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를 뒤집는 발언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대차대표는 정말 서서히 2008년 금융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난 이후에 대차대표를 늘렸다가 다시 축소하는데 10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반전도 축소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가정, 그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 경제가 우려감이 남아 있어서 패드의 대차대표 축소는 생각보다도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가장 최악의 요소가 시장에 던져졌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이제 이 요소에, 이 리스크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이면 적응하죠. 일주일이 있으면 이제 패드의 대차대표 축소다 이 말이 온 동네에 다 퍼지는 거죠. 심지어 주식을 처음 해본 아줌마들까지도 다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미 시장이 적응이 끝난 거죠. 변수에서 상수가 되어버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반대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을 강화해 마진 개선 기대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은 1180원에서 1200원에서 국내 주식 매수에 부담을 느끼는데 연초 이후에 매수세를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은 물론 과거에처럼 이제 환율의 상승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수출 기업들의 힘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SK하이닉스 기업 실적 강화 등이 긍정적 호재로도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지금 최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뒤에서 보고 삼성전자보다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지속 참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패드의 대차대조표 이야기, 원달러가 1200원을 뚫고 올라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초반기에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적응을 하게 되고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면은 또 무뎌지는 거죠. 무뎌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돼서 잊혀져 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또 그 다음의 세상 저게 다 나왔네 그러면 나올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희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를 읽는데 이재선 하나금투 애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스타일 구분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스타일에서 투자 스타일에서 좋아하는 쪽과 싫어하는 쪽이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은 저포주가 인기가 있더라. 그렇죠?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특히 금리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할 때는 저포주들이 유리하더라. 그래서 운송은 6배밖에 안 되고 보험은 7.1배 퍼가 통신은 8.6배 전부 다 경기 방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송을 제외하고는 코스피는 10.7배 대비 낮은 퍼를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업종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22년 영업이익 상향 조정폭이 높아지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저포주들이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저포주로는 유통, 음식료, 증권 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잡주처럼 취급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저포주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이러한 저포주들이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로 고포주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런 저포주로 간다면 고포주를 팔고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속 견제할 것인가
이 영원한 숙제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일명 잡주로 취급받는 주식이라 향후 지속 가능성에서 저는 의문이 일단 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퍼주들, 쟤들, 저퍼잡들. 따라서 향후 기술적 반등을 올라오면 언제라도 어제도 얘기한 30% 정도 현금 마련 후 다시 시장에서 많이 빠져있는 성장률을 사서 모으는 경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성장주의 가치는 한 번 더 올라올 것이다. 당분간 수그리, 좀 수그리고 있어라. 이런 전략을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가격이 일시간에 며칠간에 즉시 봐서 보통 15%씩 다 빠져 있는데 이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가격은 15에서 20이면 한두 번 더 맞으면 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때는 견뎌야죠. 대신 바로 반등해서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먼저 경기 방어주가 먼저 시장에 반응을 하고 이 부분이 연속성이 있느냐? 꼭 그렇지 않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시장은 영원한 테마인 영원한 그 시장의 주식 상승의 그 이퀄 상관관계가 높은 성장주를 다시 찾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수구리. 현금 매수자는 그냥 버티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미 시작이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타난 관계로 추가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행보 후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시 반등하는 데 3개월 단위로 순환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YG한 전략을 추천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도 먼저 썼는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 그 말은 엉덩이 깔고 수그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은 말이라도 멋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 세상에서 주식 투자에게 친구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과 잘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분에게 가끔 피신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이제 타들어가시죠? 네. 저는 뭐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선반영돼서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관계도 있고 어제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멈춘 모습이 나타나고 모든 악재가 시장에서 다 나와서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는 반등이 나올 시간이다.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지만 살짝만 돌아서줘서 심리를 멈추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연말만 해도 연초가 그렇게 화려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내내 두들겨 맞았습니다. 또 언제 시장은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런 대꾸받고가 굉장히 빠르고 순환된다는 게 시장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 힘을 내시고 네, 엉덩이에 딱 깔고 배에 힘 주시고 즐겁게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